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정규 분포로 상징되는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며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평균 실종의 시대, 여러분은 어떤 탁월함을 위해 오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노벨상 버냉키의 경고, 강달러가 신흥국 위기 촉발.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는 강달러로 인해 신흥국의 자본 유출이 우려되며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세계적 도미노 금리 인상을 부추겨 경기 침체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8년의 구원자, 양적 완화의 대명사인 그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어렵다고 말하는군요. 인구 줄어드는데 이민 인색한 한국, 선진국 25% 늘 때 5% 줄었다. 한국이 지난해 받아들인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이후 이민자 수용을 늘린 것에 반대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지방정부의 긴급 수혈, 부동산 침체 진화, 중국이 담보 보완 대출로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개발은행에 1,082억 위안, 21조 6,300억 원을 순공급했습니다. 중국이 유동성을 풉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문 정부 폐지한 학업 성취도 평가 5년 만에 부활, 윤 교육 방치 안 돼.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가 5년여 만에 사실상 부활합니다. 정부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력 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vs 교육의 의미가 줄어드는 시대, 애들 왜 괴롭히냐? 돈 벌려고 이렇게까지. 넷플 유튜브 수익성 실험의 이용자 분통. 유튜브는 4K 영상을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넷플릭스는 절반 가격에 1시간 영상당 4분 광고를 보여주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OTT의 매력이 과금해서 광고 안 보는 것이었는데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들은 광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는 더 갉아먹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 사용료가 시장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10km 차이인데 4억 사다. 집값 폭등에 지친 2030. 서울 탈출. 서울 인구가 950만 명을 붕괴했습니다. 올해 들어 5만여 명이 감소합니다. 2030이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저렴한 전월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로 향했는데 올해는 인천이군요. 집값이 높고 공급이 줄어드는 서울을 탈출합니다. 전세대출 94%가 변동금리. 2030이 위험하다. 전세자금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1조 5천억 원, 전체의 93.5%에 달합니다. 특히 청년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는 필수제라 살지 않을 수도 없고 곤란하네요.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차, 반도체, IT, 와르르. 코스피 2200 또 붕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미 중앙은행의 강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한국 증시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은 종가 기준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사두면 앞으로 3년간 돈 버는 종목. 전문가들은 저물가, 저금리 환경 속에 득세했던 성장주 대신 가치주의 투자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에 달한 만큼 가격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일단 지수라도 돌려야 뭘 사보든지 하죠. 삼성, 이번엔 바이오 초격차. 세계 최대 공장 가동.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을 투입한 송도 4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0년간 7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5, 6공장을 건설하는 등 바이오 초격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이오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비전입니다. 상패냐 거래 재개냐. 17만 개미 매달린 신라젠 12일 운명의 날. 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2년 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12일에 결정됩니다. 미국 수출 규제에 TSMC 와르르. 세계 반도체 시총 344조 증발.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규제안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더해집니다. 경기 위축으로 쪼그라드는 PC 시장 전망도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TSMC는 8% 하락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안한 전망과 달리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미래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SMC 보여드립니다. 5.92% 하락한 63.45를 기록하고 있네요. 올해 내내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었다 싶을 만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1.83% 하락한 2192,
코스닥은 4.15% 하락한 66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갭으로 하락한 뒤 종가에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끝까지 밀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이미 금요일과 월요일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가 돌아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지 못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2200선 밑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하락이 촉발되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다음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1.24% 하락한 1791, S&P는 0.65% 하락한 3588, 다우존스는 0.12% 상승한 29239를 기록합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저점을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긴 음봉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추세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나마 다우존스가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과거 먼저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좀 덜한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나스닥에 비해서는 가치주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6음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67% 하락한 19,000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중요한 지지선에 도달해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이만큼 거래량을 모았는데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간다면 또 그만큼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의해야 될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현재 2.46% 하락한 88.59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대에 밀리면서 음봉 두 개가 등장했는데요. 아래로는 85 정도의 지지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10년 국채금리입니다. 0.15% 하락한 3.945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는 거의 종가 수준이 지난 고점 수준으로 마무리하면서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고점을 이미 한번 경신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싶네요.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0.20% 상승한 14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달러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죠. 하루하루 내가 옳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먼 길을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방향에 충실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였습니다.